0.05%포인트.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숫자 하나 때문에 지금 QQQM 들고 있는 사람들 다 계좌 열어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주 터진 나스닥 100 ETF 시장의 큰 뉴스, 그리고 QQQM을 들고 있다면 혹은 처음 나스닥 100에 투자하려 한다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상황별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뭐가 터졌는지부터 볼게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2026년 7월 9일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새 ETF를 상장했습니다. 티커는 IQQ입니다. 초기 순자산 가치는 주당 $24였고요.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같은 나스닥 상장, 비금융 대형 성장주 100개로 구성된 지수인데 지금까지 이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상품은 사실상 인베스코의 QQQ와 QQQM 둘뿐이었어요. 여기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정면으로 뛰어든 겁니다. 왜 하필 지금 뛰어들었을까요? 최근 나스닥 100은 AI 랠리를 등에 업고 대형 기술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여기에 나스닥 거래소가 스페이스X 같은 초대형 신규 상장사가 더 빠르게 지수에 편입될 수 있도록 기준을 손질하면서 지수 자체의 매력이 한층 커졌어요. 블랙록 입장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 IBIT로 저보수 전략을 앞세워 순식간에 자금을 끌어모은 전례가 있었던 만큼 같은 전략을 나스닥 100에도 그대로 적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게 왜 뉴스가 됐는지 수수료부터 정리해 볼게요. 사실 저보수 나스닥 100 ETF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올해 6월 24일에 QNDX를 먼저 상장했거든요. 그러니까 IQQ는 그 뒤를 잇는 두 번째 도전자인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QQQ는 인베스코 상품이고 총보수 0.18%, 원조 상품답게 유동성이 가장 좋습니다. QQQM은 같은 인베스코의 저보수 버전으로 0.15%입니다. QNDX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6월에 내놓은 상품으로 0.10%고요. IQQ는 블랙록 상품으로 기본 총보수는 0.12%인데 2027년 7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0.10%가 적용됩니다. 숫자만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걸 장기로 굴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QQQM과 IQQ, QNDX의 수수료 차이인 0.05%포인트를 단순 비교해 볼게요. 1억 원을 1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QQQM 수수료 총액은 약 150만원, IQQ나 QNDX는 약 100만원으로 차이가 약 50만원입니다. 같은 1억 원을 20년으로 늘리면 차이는 약 100만원까지 벌어지고요. 만약 3억 원을 20년간 굴린다면 그 차이는 약 300만원까지 커집니다. 이건 연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수료 누적 기준이라서 실제로는 자산이 불어나면서 수수료 총액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차이는 이보다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작은 숫자가 아니죠. 특히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차이는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하냐? 저는 상황을 세 갈래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 이미 QQQM을 보유 중인 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QQQM은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라 매도 시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수수료 0.05%포인트를 아끼겠다고 지금 매도하면 절감분을 세금이 그대로 상쇄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생 ETF는 아직 유동성과 트랙레코드가 검증되지 않았어요. 초기 저해 UM ETF는 거래량이 안정되기까지 추적 오차가 벌어질 수 있고 드물지만 자금이 충분히 안 모이면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잘 굴러가고 있는 계좌를 몇 bp 아끼겠다고 흔들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앞으로 매달 새로 넣는 적립분. 이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신규 매수분이니 매도로 인한 세금 이슈가 없고
그만큼 저보수 상품으로 방향을 트는데 부담이 적어요. 다만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IQQ의 수수료 인하가 2027년 7월까지 한시적이라는 점, 상장 초기라 스프레드나 거래량이 QQQM만큼 안정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서 몇 개월 정도는 지켜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직 나스닥 100 ETF를 하나도 안 갖고 계신 신규 진입자분들. 이 경우엔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 이슈도 갈아타는 번거로움도 없으니까요. IQQ나 QNDX처럼 보수가 낮은 상품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매매가 가능하다면 대부분 티커 IQQ로 검색해서 바로 매수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갈아타기 전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신규 적립분을 전환하더라도 수수료 인하는 2027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이에요. 그 이후 정식 보수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싸다는 이유만으로 장기 적립 대상을 바꾸기보다는 인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정식 보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도 QQQM이 계좌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번 IQQ 뉴스 보면서 잠깐 흔들렸습니다. 0.05%포인트라도 아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판단 횟수가 늘어날수록 전체 성공 확률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세금까지 감수하면서 기존 물량을 옮기는 건 수수료 절감보다 리스크가 더 큰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보유 중인 QQQM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신규 적립분만 몇 개월 지켜본 뒤 전환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블랙록이 나스닥 100 ETF IQQ를 2026년 7월 9일 상장했고 총 보수는 0.12%, 2027년 7월까지는 0.10%로 QQQM보다 저렴합니다. 이미 QNDX도 0.10%로 먼저 나와 있어서 나스닥 100 ETF 시장은 QQQM, QNDX, IQQ 3파전이 됐습니다. 기존 QQQM 보유분은 양도소득세와 신생 ETF 리스크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시고 신규 적립분은 세금 이슈가 없으니 전환을 저울질해 보되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나스닥 100 ETF가 없다면 처음부터 저보수 상품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QQQM 갈아타실 건가요? 그대로 유지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 남겨주세요.